감독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두 여배우 분들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혜수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는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어떤 외모의 변화에 대한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이 엄마라는 캐릭터가 이령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게 처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처음에 이령을 맞이했을 때 트렁크에서 팔려온 이령이요? 그때 딱 한마디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엄마가 이령을 대하는 건 엄마가 엄마 자신을 대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령이가 이제 그 타기에 의해서 팔려오는 거잖아요. 벌레살이가 팔려오는 건데, 그때 우리 수환이라는 배우가 너무 잘해주긴 했지만, 그 아이의 그 눈을 보면서도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하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나를 대신할 나이라는 걸.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대사가 있어요. 타기 너 인생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타기 네가 이 아이를 나한테 좀 팔고 이 아이를 나한테 데리고 왔지만, 앞으로 타기 너의 운명은 이 아이가 쥐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사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은 이제 나를 대리할 나. 그게 이제 바로 이령이었거든요. 엄마는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엄마의 방식대로 사실은 이령의 준비를 좀 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대사에서 죽지 마, 죽을 때까지,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 자기가 다 선택하는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한편의 대화 속에서 이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하는 멋있는 대사, 이런 건가? 네. 그 아이는 이렇게 사람이 죽기 전에 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엄마가 마지막에는 그 이령이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엄마가 체득한 생존을 그냥 그대로 말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지마, 죽을 때까지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이령에게 대결하는 건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마. 네가 선택해서 네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네가 선택하는 거야라는 건 앞으로 네가 너의 생존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도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령이는 나중에 그걸 하나씩 알게 되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사실 정말 사실은 주옥 같은 대사들이 너무 많아요. 대사들을 하나하나 좀 적어놓고 싶을 정도로 짧지만 강렬한 대사들이 굉장히, 엄마의 대사들이 특히 좀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담당받은 일영 역의 김고은 배우님, 보면서 김고은 배우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괴물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괴물이 알을 까고 나온 모습을 다들 드디어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일영이란 캐릭터는 보자마자 굉장히 오케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감독님이 또 고은 씨를 생각하시면서 쓴 캐릭터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일영이란 캐릭터를 딱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 시나리오를 처음 보게 됐던 계기가 멜로를 찾고 있었는데, 멜로를 찾고? 네, 멜로인가? 뭐 이러면서 주신 시나리오예요. 근데 네,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제가 빠져든 건데, 그냥 이령이라는 역할이 딱 처음에 보였다기보다는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서정적으로 너무 다가와서 네, 그런 게 인상이 되게 깊었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다른 건 기억에 남지 않았고 감정이 되게 오랫동안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 번 더 보면서 어떠한 이야기구나를 이해했던 것 같고, 이령이라는 아이는 이해를 한다 안 한다라고 접근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 그 말 되게 멋있어요. 그럼 이제 새 남자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일영을 이렇게 힘든 고행의 길로 몰아넣은 기본이죠.
국어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밖에서도 그런 생각,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아파트 문이 열리면서 박보검 배우의 그 빨간 얼굴이 탁 나오는 순간 정말 이령 인생 꼬였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현이라는 인물은 일단 아빠가 남긴 빚 때문에 늘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얽매이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씩씩하게 이겨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여자분께 스파게티를 해주실 정도로요. 그런 초긍정적인 모습은 좀 아니지만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스파게티를 해줬다는 거는 그만큼 그 전에 사채업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게 다 익숙해지고 실생활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냥 오자마자 사채업자고 늘 그래왔듯이 선생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게 다 입에 붙고 만나게 된 건데 그동안 찾아왔던 사채업자들에 비해 이 친구는 여자네? 근데 나랑 똑같은 또래이고 이 친구가 왜 이런 사채업자 일수를 하고 다닐까라는 궁금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질문에 답을 한 건가요? 충분히 잘 하셨고요. 그 캐릭터를 보자마자 그 느낌을 받았을 것처럼 이령에 대한 그 마음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남자예요. 저돌적인 남자라고 해도 될 만큼 되게 의외로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어떤 캐릭터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또 선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석현을 봤을 때 저 석현이라는 친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는 친구야. 되게 다정다감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친구라고 생각했고 이령이가 여자라고 해서 이령이한테만 잘해줬던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약간 착하고 선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나쁜 남자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 같긴 합니다. 근데 석현을 보면 확실히 누군가를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킬 게 하나만 딱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거든요. 그 하나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니까 이령은 우연히 갖게 된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든 장본인이라서 저는 굉장히 보면서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우경표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실제로 뵙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우경표 배우의 얼굴은 항상 좀 웃고 있고 장난꾸러기 같고 귀염둥이 같고 그런 인상이었는데 이번에 차이나타운에서는 정말 다른 배우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얼굴 보여줬거든요. 캐릭터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어떠셨어요? 일단 시나리오 받았을 때 너무 탐이 났었어요. 남자 배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감정이었고 그리고 김혜수 선배님과의 연기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영광이었고 캐릭터적으로는 뭔가 인정받지 못한 둘째 분명히 첫째는 있었을 거고 인정받지 못한 둘째 하지만 일은 잘했던 엄마가 시킨 일은 잘했던 아이였고 어렸을 때는 사실 치도의 그 치기 어린 웃음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그 2인자 뒤에서 늘 묵묵히 칼을 갈았던 아이 그리고 그 1인자가 어쨌든 안 나오잖아요 영화는. 제 생각은 그냥 1인자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자리를 채웠는데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좀 바뀌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화를 모티브를 하셔서 하셔서 영화도 하셨고 그런 캐릭터들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고 한준희 감독님이랑의 작업이 너무 즐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통이 많이 와갔다는 그리고 팀으로서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어떤 다른 영화의 위아래가 아닌 팀으로서 함께 작업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정말 너무 뜻깊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경표 배우님이 정말 멋진 배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요. 어제 VIP 시사가 있었는데 구경표 배우님이 부모님이 계신 방에서 부모님 결혼 30주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이 나온 영화를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멋진 배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부모님한테 정말 자신이 나온 어떤 캐릭터인지를 다 연기로 한 편의 영화 속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멋진 배우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어제 그 배우를 좀 다시 봤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엄태구 배우님, 네. 워낙 영화 속에서도 과묵하시고 평소에도 과묵하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되게 과묵하게 아까도 되게 짧게 소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캐릭터 딱 만나셨을 때 어땠어요? 이놈은 어떤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멋있다. 멋있다. 네. 남자 배우라면 한 번쯤 다 해보고 싶어요. 제 얘기 따라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멋있죠. 네. 근데 대사가 많지 않은 캐릭터라서 사실은 연기하기가 진짜 어려운 캐릭터이실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연기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그동안 말 많이 하는 강한 캐릭터들은 많이 했었는데 무공같이 한 여자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말없이 묵묵하게 그런 공격적인 캐릭터는 처음 해봐가지고 감독님한테 많이 의지하 감독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군요.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이렇게 송아지 같은 눈을 되게 맑은 눈을 순한 눈을 갖고 계세요. 네, 이렇게 순한 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몰입하면서 연기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영화 속에서 일영이한테 결국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인데 어떠셨어요? 박보검 배우가 좀 부럽진 않으셨어요? 네. 전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아니 그냥 매 순간순간 그 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 배우분들 그리고 또 감독님이 큰 얘기들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는 영화를 좀 보시면서 관객 여러분께서 배우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